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카카오 택시에 도전장을 낸 대구로 택시가 어제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어렵지 않은 앱 이용에다 빠른 배차로 일단 출발은 합격점이라는 평가인데요. 대구로 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대구로 배달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이용 고객에겐 호출료를 부과하지 않고요. 택시기사는 콜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이마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료라고 하네요. 여기에 승객의 이용 정보를 부모나 지인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안심 귀가 서비스와 호출과 결제를 대신해주는 제3자 택시 지원 서비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로 택시의 성공적인 정착은 결국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민의 관심과 응원을 듬뿍 받길 바랍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가까이 하면서 속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고 반대 방향으로도 성서 나들목 구간 출근길 차량으로 인해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쪽 교통량은 꾸준히 이어지지만 어려움은 없는 모습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흐름 좋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도 제속도로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신천교에서 도청교, 침산교까지 구간 속도 많이 떨어집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어려움 없이 이동 가능하겠고요. 팔달교 위쪽으로도 차량 가득 몰려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달구발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구간으로는 출근길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신호에 따라 몰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아양로는 큰고개 오거리에서 입성내거리 방향으로도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칼바람에 체감온도는 뚝 떨어지겠는데요. 현재 대구 지역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주요 지역 낮 최고 기온은 대구는 영하 2도, 문경이 영하 7도, 영주는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7.4도, 습도는 46%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차가운데요. 네. 어제 그리고 그제는 또 눈이 내리기도 했었는데 네. 날이 추워지면 그만큼 또 겨울이 더 추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쪽방 상담소에서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 추모제가 대구 경산가면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4번째를 맞았는데 3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이 팥시루떡과 어묵을 나눠 먹으면서 추운 몸을 녹였습니다. 이 쪽방 상담소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무연고자 사망자가 232명으로 지난해보다 55명이나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모제 주최 측에서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홈리스, 이 노숙인들의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 이 정부의 그릇된 경기 부양책, 또 이 금융범죄 집단의 덫에 걸려 이 신용불량이라는 족쇄에 매여 있다면서 이들이 차츰차츰 죽음에 물들어간다며 이 정부 차원에서 이 관심을 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주변에 돌아보지 못했던 이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어제 동지였는데 네. 아마 그 경산 가면공원 가신 분들은 좀 뜻깊은 동지날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경제 뉴스도 하나 볼까요? 네, 좀 우울한 뉴스이긴 한데요. 네. 지난해 대구 지역의 1인당 지역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31년째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1년 지역소득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의 1인당 GRDP는 2,549만 원이었는데요. 네.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전국 1위인 울산은 6,913만 원이었고 네. 전국 평균도 4,012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비하면 대구는 거의 절반 그렇죠. 가까이 낮은 기준입니다. 네. 지난 1992년 이후 31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국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년보다 261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울산과 충남, 서울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반면에 대구, 광주, 부산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는데요. 경북은 4,271만 원으로 집계돼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전국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2,076조 원으로 전년 대비 6.8% 늘었는데요. 수도권이 1,097조 원으로 52.8%를 차지했고 네. 대구는 61조 원으로 7번째로 낮았습니다. 전국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은 4.2%였는데요. 네. 2010년 7.0%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2019년에 2.2% 그리고 2020년에는 마이너스 0.6%로 꺾였는데요. 지난해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제조업 호조와 기저 효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작년 1인당 평균 개인 소득은 2,222만 원이었는데요. 1인당 개인 소득은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526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인당 개인 소득이 가장 많았고요. 네. 대구는 2,105만 원으로 전국 1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은 2,067만 원으로 전국 1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서 대구는 96만 원 그리고 경북은 105만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네. 서울, 울산, 대전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제주, 경남, 경북은 1인당 개인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네. 앞서 청 기자님이 어제 이 동짓날 네. 홈리스 추모제가 열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대구 시내에서 좀 뜨거웠던 장소 한 군데를 꼽자면 아마 달서구청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신청사 건립이 내년에는 뭐 중단됐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달서 구민의 날이자 이 대구시 신청사 유치 3주년에 맞춰서 이 달서구가 신청사 유치 기념비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기념비는 달서구청 정문 오른편에 설치가 됐는데요. 네. 이 달서구에서는 이 신청사 유치의 감동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기대를 담아서 이 제막식을 열게 됐습니다. 이날 어제 열렸던 제막식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또 나왔습니다. 네. 이 김해철 달서구의 의장은 이 주민이 주인인 시대에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우동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부지 매각 결정이 철회되도록 우리 구민들이 힘을 모으자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좀 비판은 삼가면서도 대구 시민의 이름으로 신청사 유치가 결정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비는 이 간격을 담고 있다. 결국 신청사는 유치가 진행될 것이다.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네. 모쪼록 지금 대구시 의회 그리고 달서구 대구시까지 신청사 건립을 두고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내년까지도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행정이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슈톡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짚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이 노동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유통업계는 이 대구시가 물꼬를 튼 의무 휴업 규제 완화 바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또 있거든요. 네. 이 전망과 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대구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 대구시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그리고 대구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과 함께 상생발전의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었는데요.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고 또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의 평일 휴업일에 주차장 무료 제공 등 편의를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구시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상생안을 마련한 뒤 곧바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면 내년 1월 또는 다음 달? 3월 전으로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도 그 대형마트 중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전국의 177곳 중에서 51곳이 이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경기도에서는 14개 시군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겼고 울산도 중구, 남구, 북구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에 지금 의무 휴업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게 광역단체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대구시가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지자체들이 이렇게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아무래도 그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시민들 의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서 함께 인근 소상공인 매출도 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유통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시에는 반경 100m 이내의 상권은 매출 4.8%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반경 1, 2km 상권은 2.8%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형마트가 활발하게 운영될 때 경제적 낙수 효과가 생기고 또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유통시장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동지가 된 점도 일요일 의무 휴업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평일 전환은 당연히 대형마트든 당기겠죠. 맞습니다. 이 유통업계에서는 이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라면서 마트의 매출이 증가하면 결국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활성화에도 순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교보증권은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 뭐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연 매출이 이 각각 3,900억, 1,700억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연 매출은 상당히 늘어날 것 같긴 한데요. 그 노동 환경은 좀 열악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구시 방침에 대해서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마트 산업노조 대구 경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19일 열린 협약식이 열렸을 때 그 네. 행사장을 찾아서 노조와 상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2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시민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대구 참여연대는 오프라인 쇼핑이 주로 이루어지는 휴일이 아닌 평일로 휴업일을 전환할 경우에 네. 지역 상권이 얻는 수혜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노동자 역시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휴식권 보장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내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즉각 처리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진행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업무 추진이 네. 소상공인이 배제됐다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진정한 대중소 유통업의 공존과 공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들로 협약을 논의하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같은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대구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네, 일단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이 8개 구군의 일요일 휴무를 원하는 대형마트 등의 노동자들의 주말 휴식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일요일 휴무 희망 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네. 이 단기 근로자를 채용해서라도 주말 휴식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일요일 의무 휴업이 폐지된 후에 이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이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이 대구시 8개 구군도 이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섣불리 지금 평일 전환 시행 시점을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점을 잡지 않고 있다는 말은 대구시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추진되는 게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네.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장에게 있지 않거든요. 네. 예, 이 법률상 이해 당사자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서 이 각 구군별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이해 당사자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조례 개정 역시 해야 되거든요. 이 8개 구군에 직접 좀 알아봤습니다.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네. 물었더니 이 대형마트 수와 전통시장의 입장 등 이 상황이 다른 만큼 이 전환 시기를 1월 빠르면 1월 늦더라도 내년 3월까지 하겠다. 이걸 맞추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구군의 입장입니다. 네. 특히 뭐 어떤 구군 같은 경우에 논의가 좀 빨리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풍선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구라고 하는 이 광역시가 이 구 단위를 좀 넘나들기 때문에 이 다른 구들의 협의상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었는데요. 네. 이 만약에 협의회를 열었을 때 이 반대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목소리들을 이 조율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이 반대 집회 등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전까지는 이해관계 당사자에 이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협의회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구성원으로? 이렇게 되면 네.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노동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보이나요? 아무래도 좀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뀐다면 주말에는 언제든지 마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반면에 요즘은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장보기를 또 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네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무 휴업일을 뭐 주말로 하든 평일로 하든 별로 상관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게 일종의 규제 완화라고 볼 수 네. 있잖아요. 이 움직임이 전국적인 추세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전과 광주에서도 지금 검토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대형마트 의무유업 규제 완화를 위한 이 상생안을 이번 달 안에 올해 안에는 또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네. 이게 규제가 있다 보니까 특히 일요일 영업을 못하게 됐는데 온라인 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1년에 규제가 한 없지 명씩 하죠. 않습니까? 네네. 언제든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와 경쟁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네. 덧붙여서 영업시간 규제 완화까지도 오.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지금 완화를 논의가 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새벽 시간에도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온라인 마트와의 경쟁 구도가 좀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전날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배송되는 네. 이런 배송 시스템에 익숙한데 마트가 새벽 영업을 한다면 그냥 주문하지 않고 바로 마트 가서 그렇죠. 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시장의 규모와 지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에 걸맞는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방안을 다시 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분명히 그 상승 방안을 다시 짤 필요는 있어 네.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의무 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하면서 상승 방안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대형마트 전담 광고에 중소 유통 홍보를 한다거나 또 판매 기법 등 소상공인 교육을 한다든지 네. 또 대형마트 휴무일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이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중소형 마트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 중소형 마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우선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먼저 상생 방안을 들어주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 좀 데이터를 확실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 마트 노동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일요일에 쉬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의 일자리가 또 위협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슈앤톡에서는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날씨도 춥고요. 거리에서도 예전만큼 활기찬 연말 분위기는 좀 느끼기가 어려운데요.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을 따라 자리한 아트랩 범어에서 22일과 23일 이틀간 범어 윈터 아트 페스타가 열립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죠. 네, 이 축제는 연말에 입주 작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추운 겨울에 범어역의 긴 지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 따뜻한 겨울 축제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을 했고요. 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축제를 즐기는 현장의 소리 들어보고 이어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김숙현 주임에게 행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도장 5개 다 찍어왔는데요. 저희 상품 포인세티아랑 별정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어떤 거 할까? 다 이뻐가지고 별장구로 주세요. 네, 별정보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산타랑 크리스마스 트리도 돼 있고 곧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너무 예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주세요. 대중음악상 선정위원분들이 있어요. 네, 심사위원 이전에 후보를 고르는 선정위원분들이세요. 그 두 분에게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대구에 나온 모든 음악 목록을 보내드리고 진짜 그분들이 들어봤을 때도 이 음악은 정말 괜찮다 하면은 글을 써주시고 마음에 드는 곡 향기도 없다 그러면 쓰지 마세요. 약간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저기에 수록된 한곡 좀 들을 수 있나요? 시민분들이 이게 범어역 같은 경우엔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겹치지 않게 시간대별로 즐길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즐길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네, 범어 윈터 아트 페스타 기간 동안은 어떤 내용들 만나볼 수 있나요? 네, 먼저 입주 작가들과 함께하는 범어 아트 클래스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또 내년이 토끼의 해잖아요. 네. 토끼 무드 등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오늘의 풍경이라는 기획 전시와 창창 아트 마켓, 또 인형극과 무용 공연, 북 콘서트까지 정말 다채로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마켓 참여 작가와 오늘 있을 인형극 출연자에게 축제 관련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조각가 이상헌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에코백과 컵인데 실제 제 작품들이에요. 약간 이제 일러스트 느낌도 나고 또 동화 느낌도 나는 좀 쉽게 편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 도령 작품들을 컵과 에코백에다 전사를 해서 이제 이번에 출품하게 됐습니다. 예. 어른이 된 어린 왕자. 예,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일반 시민들이 아련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감성들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닐까 싶어서 이거 좀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더 좋고 굿즈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스튜디오 와서 구경도 할 수 있으니까 작가들도 시민들과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인형극을 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인형극은요, 환경 인형극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이 유리나 어떤 버려지는 쓰레기에 의해서 좀 다치는데 그런 거 없이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인형극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제목은 이게 뭐야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까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막 돌아다니시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범어에서 사실 몇 년 동안 그런 게 좀 적었잖아요. 다 이제 꽁꽁 숨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선물 받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서 이 윈터 페스타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즐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트랩 범어에는 작가들이 많이 상주해 있어서 그 지역 작가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도 좀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근데 환경 인형극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함께 즐기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내용이고요. 네. 인형극은 오늘 오후 5시에 범어 레지던시 16번 방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장 접수로도 관람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꼭 참고하시고 네. 또 인형극이 끝나면 어린이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축제를 즐긴 시민들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저는 중구에 살고 있는 시민인데요. 이 아트 클래스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올해도 시간이 맞고 괜찮은 클래스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누로 컵케이크 만드는 걸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누를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서 선물도 하고 본인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지고 트림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상이 지쳤는데 이걸 직접 만들면서 되게 힐링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럿이 같이 만드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아서 훨씬 더 즐거운 페스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하라고 하는 19세 학생이고요. 원래 도서관 가는 길에 잠깐 내려왔다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는 행사가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됐어요. 오늘의 풍경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찍었는 어느 하루의 사진을 인화해 주시면 그걸 붙인 다음에 자신의 소감, 한 줄 평 같은 걸 적고 나면 상품 주시고요. 되게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은데 그걸 하면 상품들을 후하게 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SNS에 자신의 했는 활동을 올린 다음에 해시태그 하나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생화 인포인 세티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낼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연말 행사를 보게 돼서 즐겁고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실내니까 따뜻해서 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축제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술가와 시민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끝나는 게 좀 아쉬울 정도네요.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와 독도 10에서 25cm, 경북 서부 내륙은 3에서 10cm고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9도에서 0도 분포인데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러서 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6도 분포고요.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6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